안녕하세요 여러분, 꼬꽁치입니다. 지난 화요일인 19일 새벽 2시 10월에 애플 이벤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애플 이벤트 그냥 맥북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네요. 새로운 프로세서의 강렬한 인상에 다른 제품들에 대한 내용은 기억도 안 날 정도네요. 그치만 기억을 잘 더듬어서 저희가 기대했던 제품들이 어떤 모습과 사양으로 공개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애플의 전문가용 노트북인 맥북 프로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죠. 압도적인 성능과 함께요. 새로운 맥북을 보기 전에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프로세서 두 가지부터 살펴보도록 해요. 이번 맥북 프로에는 M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M1 프로와 M1 맥스가 탑재됩니다. 두 프로세서 모두 현존 최신의 TSMC 5나노 공정인 N5P 공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M1의 명성에 걸맞게 여전히 높은 전력 대비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M1 프로는 고성능 8코어, 고효율 2코어, 조합 10코어의 CPU로 M1과 비교해 70%더 빨라진 CPU 성능을 보여주며 8코어였던 M1의 GPU의 2배인 16코어 GPU를 탑재하며 2배 빠른 GPU 성능을 보여주고요. 램은 최대 32GB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또한 메모리 대역폭은 최대 200GB/s으로 M1 대비 약 3배가량 증가한 속도를 자랑합니다. M1 맥스 역시 10코어 CPU를 탑재해 M1 프로와 비슷한 CPU 성능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M1 맥스와 프로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최대 32코어의 GPU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어 수 차이에 따라 M1보다는 4배 빠른 GPU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64GB까지 램을 탑재할 수 있으며 메모리의 대역폭은 프로의 2배인 400GB/s으로 M1과 비교하면 6배, M1 프로와는 2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프로세서 모두 고성능 미디어 엔진이 탑재되었는데 M1 맥스는 M1 프로보다 2배의 인코딩 엔진과 2배의 프로레스 가속기가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장 디스플레이는 6K XDR 디스플레이 기준 M1 프로는 2대, 맥스는 3대에 4K TV 1대까지 최대 4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맥북 프로세서만 달라졌을까요? 아니죠. 디자인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롤백을 좀 곁들인 맥세이프를 부활시키면서 디자인까지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린 느낌이에요. 이번 맥북 프로는 디스플레이 크기에 따라서 14형, 16형 두 가지 모델로 출시하며 무게는 각각 1.6kg와 2.1kg인데 이상하게 M1 프로와 맥스 모델의 무게가 조금 다릅니다. 프로세서의 다이 사이즈가 다르다고 무게 차이가 100g이나 나진 않을 거고 쿨링 시스템에 아마 약간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16인치만 고성능 프로세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전 세대 맥북과는 달리 14형과 16형 모두 M1 프로와 M1 맥스 중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세서를 선택해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어 10억 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 1000니트의 지속 밝기, 최대 1600니트의 굉장히 밝은 화면 밝기를 자랑하며 100만 대 1의 명암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인치 맥북 프로의 해상도는 3024/1964로 이전 세대 16인치 맥북 프로보다 더 많은 590만 개의 픽셀을 지녔고, 새로운 16형 맥북 프로의 해상도는 3456/2234로 이전 세대보다 180만 개나 많고 역대 맥북 중 가장 많은 픽셀 수인 770만 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13에 적용된 프로모션 기술이 맥북 프로에도 도입되어 최대 120Hz의 주사율로 출력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폰과 동일하게 콘텐츠의 움직임에 따라 주사율이 가변적으로 변화되고, 이게 싫다면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원하는 재생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찔끔찔끔 줄인다고 하고 티도 안 났던 베젤 드디어 확 줄었습니다. 14형과 16형 두 제품 모두 전세대 대비 좌우 베젤은 약 24%, 상단 베젤은 약 60%가 감소했습니다. 베젤을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노치? 아니 맥북에 노치가 왜 생겨? 아이폰이 노치가 좋아서 잘 팔리는 줄 아나. 노치 넣을 거면 페이스 아이디라도 넣어주던가. 아무튼 노치 영역에 위치한 카메라는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지 않는 1080p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요. 그래도 1080p면은 노트북 카메라 치고는 꽤 상급의 카메라가 탑재되었네요. 실제로 퍼스트파티 어플리케이션의 예시 사진을 보면 노치로 줄인 베젤 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애플의 퍼스트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은 누구보다 애플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만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서드파티 앱들에서는 과연 이 공간이 유용하게 활용될지 아니면 퍼스트파티 앱들처럼 구라 베젤로 남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색상은 당연히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 두 가지로 호불호가 크게 갈렸던 기존의 OLED 터치바는 자취를 감추고 물리적 기능 키로 대체되었습니다. 또 맥북 프로에는 다양한 포트가 추가됩니다. 한쪽에는 풀사이즈 HDMI 2.0 포트가 있어서 외부 디스플레이나 TV를 연결할 수 있고, 썬더볼트 포트가 있어서 고속 주변기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SD카드 슬롯도 다시 돌아와서 별도의 리더기 없이도 미디어를 불러올 수 있어서 저처럼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사진 작업 또는 SD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겐 환영할 만한 소식이겠네요. 반대편에는 하이 임피던스 헤드폰을 지원하는 3.5mm 이어폰 잭이 탑재되었으며 썬더볼트 포트가 2개 더 있어서 맥북 전체에 도합 3개의 썬더볼트 포트가 있습니다.
맥세이프 단자 역시 3세대가 되어 돌아왔네요. 맥세이프가 아니더라도 이전 세대들과 동일하게 썬더볼트 포트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성비의 M1답게 이전 세대 대비 약 10시간 늘어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하고요. 14형 모델은 최대 17시간 영상 재생이 가능하며 16형 모델은 최대 21시간 동안 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30분 동안 최대 50%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기의 경우 16인치형은 140W의 충전기, 14인치는 8코어 M1 프로 탑재 모델의 경우 67W, 10코어 M1 프로와 맥스 탑재 모델의 경우 96W 충전기를 제공합니다. 내부 역시 새롭게 설계해 이전보다 더 많은 공기를 유입시킬 수 있어 쿨링에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M1 맥북 에어를 쓸 때도 기기가 그렇게까지 뜨거워진 적은 없었거든요. M1보다 코어와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인텔 맥과 비교하면 M1 프로나 M1 맥스가 탑재된 모델 모두 팬이 돌아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항상 그랬듯이 미국에서는 애플 이벤트 종료 직후 사전 주문이 시작됐고, 새로운 맥북 프로의 가격은 14형 기본 모델은 269만원, 16형 기본 모델은 336만원에서 시작하며 국내 출시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커널형이 싫거나 에어팟 프로만큼 비싼 이어폰은 필요 없으셔서 오픈형 에어팟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막강한 성능의 M1 프로와 M1 맥스에 묻힌 감이 없잖아 있지만 에어팟 3세대가 공개되었습니다. 케이스나 이어버즈 유닛이나 전체적으로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으나 에어팟 프로와 달리 커널형이 아닌 오픈형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에어팟의 상징과도 같은 콩나물, 스템이 이전 세대와 비교해 많이 짧아졌네요. 에어팟 프로와 동일하게 포스 센서를 탑재해서 음악 감상 및 전화통화 시에 필요한 조작을 9세대 에어팟처럼 톡톡 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를 꼬집어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저율곡 드라이버와 곡면 디자인이 적용되어 강력한 저음과 깔끔한 고음까지 모든 톤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빠졌지만 에어팟 프로와 동일한 3차원 공간 음향을 지원해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적응형 EQ 기술을 통해 귀 내부 형태에 맞춰 음질을 자동으로 조정해 준다고 하는데, 커널형인 에어팟 프로는 그렇다 쳐도 오픈형인 에어팟 3세대에서는 이 기능이 어떻게 효과를 낼지 궁금하네요. 이번 에어팟 3세대에서 끔 나누기를 위해 노이즈 캔슬링이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픈형 이어폰은 커널형 이어폰보다 차음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체감될 수밖에 없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으면 배터리 타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100% 충전 시 최대 30시간 동안 재생이 가능하고, 이어버드 단독으로 사용 시 최대 6시간, 5분 충전 시 최대 1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케이스를 완전히 충전할 경우 이어버드 한 쌍을 최대 4회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팟 3세대의 케이스는 맥세이프를 통한 무선 충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함께 에어팟 프로도 어느샌가 쥐도새도 모르게 신제품은 맥세이프를 통한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케이스로 리뉴얼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어버드와 케이스 모두 IPX4 등급의 생활방수를 지원하는데요. 딱 생활방수, 그러니까 땀과 약간의 습기 정도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방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전 모델에서 착용 감지를 위해 사용되었던 광학 센서와 모션 가속도계가 피부 감지 센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249,000원으로 공개되었는데, 현재 에어팟 프로 1세대의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이전 세대 모델인 에어팟 2세대의 가격도 이보다 저렴하고, 갤럭시 버즈2도 10만원 초중반대고, 버즈가 아니더라도 10만원대 무선 이어폰 중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이어폰이 많아진 가운데 과연 에어팟 3세대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이외에도 새로운 색상의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는 홈판 미니와 디스플레이 없이 음성으로만 컨트롤할 수 있는 가벼운 버전의 홈판 미니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애플 뮤직 구독 서비스가 공개됐고, 지난 영상에서 기대해보았던 M1 프로와 맥스가 탑재된 맥미니는 아쉽게도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되지 않았네요. 분명 저번 맥이 발표될 때까지는 저한테 와닿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예상치도 못하게 영상업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애플 이벤트는 비약적인 성능 향상, SD카드 슬롯의 복귀, 개선된 디스플레이 등 반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네요. 사실 애플 이벤트 이전부터 찍먹용으로 샀던 M1 맥북 에어를 처분하고 M1 프로나 맥스가 탑재된 맥북 프로를 살까 했는데, 이번 맥북 프로는 가성비였던 저번 맥북과 비교해서 가격이 많이 비싸기도 하고, 아직 서울로 거처를 옮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중에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지 않아서 아마도 구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치만 만에 하나 제품을 구할 수 있게 된다면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꼬콩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도 빨리 제 방에 세팅을 좀 하거나 스튜디오를 구해서, 날 또 추워지는데 안에서 촬영하고 싶네요.